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회 부의장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던 김명주 의원을 자유민주주의자로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런 주제로 가지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명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은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실천적인 정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을 우선으로 합니다. 전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어떠한 이념에 대한 스펙트럼 아니면 이념에 대한 고정적인 어떠한 관념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자는 유화학으로 말하면 실학사상입니다. 실학사상이고 실용주의를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념을 실천적이지 않고 공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관념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하고 자유민주주의들하고 이론으로 싸우면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선동에 능하고 혹 어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실용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업적을 남긴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치고 국민들이 의식주조차 해결하는 국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실용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명주 의원은 모든 어떤 국민들이 평가하기를 실용주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실용주의가 그동안에 공산좌파들의 이념성에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은 실용주의자들은 설사 자기가 그동안에 관념이라는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워낙 치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용주의 노선이었던 생활정치라는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입당을 한 것은 즉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어떤 당파라든가 세력에 휩쓸려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파들이 공산당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산좌파는 배신이다 할 수 있어요. 변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나의 실용 노선하고 다르다. 이러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공산좌파로 가도 괜찮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그것을 용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명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과 그에 맞추어서 보답을 하는 세상의 일에는 도전에 대해서 응전이 있듯이 투자에 대해서 수익이든 실패가 있듯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인과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국민의힘이 자기가 원하는 공천을 줘서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실용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알맞은 참 훌륭한 어떤 그 절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념의 확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교조, 그 어떤 이념의 관념에 대한 그 좁은 그 범위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영주가 국민의힘에 들어옴으로써 정책에 혼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뭐냐 하면 자유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에 지금 현재 이거를 평가할 때 당신네들은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내가 평가할 때 노동 정책이 조금 너무 유연성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정책적인 실용주의적인 노선은 유연성과 고용의 보장에 대한 고용 보장에 대한 그 어떤 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보장에 대한 적당한 지점을 고민하자,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경제성장 혹은 안보만이 아닙니다. 부국 강병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에게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범위는 굉장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조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김영주 의원의 탈당과 입당은 절차가 훌륭했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당파나 혹은 어떠한 세력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가 다르면 얼마든지 자유민주주의로 올 수 있다. 환영해야 한다. 그것은 두 번째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확대 혹은 스펙트럼의 유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념의 대립 혹은 정책은 연대할 수 없나 이거예요. 설사 지금 다르다 이거예요. 정책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데 지금 국가적인 현상에서 혹은 공공선으로서 일시적인 타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국민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반반이다. 이 정당도 반정당하고 이 정당도 반을 지지하고 있다. 아니면 7대3으로 지지한다. 그러면은 7대3의 내각을 갖춘 연립정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연립정부도 만들 수 있고 정책연합도 할 수 있고 또 연대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당을 가지고서 연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입당을 했다 함으로써 그 당에서 정책적인 혼란이 온다. 이념적인 혼란이 온다. 이거는 지나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사고입니다. 경직된 사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국가 주도로 의해 가지고 일치단결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자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북한한테 침공을 받는다. 공산주의자를 선전선동에 속는다라는 북한을 전제로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수준으로 북한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정책 대립은 불필요한가? 정책 대립이 필요합니다. 정당 내에서도 정책 대립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타협점을 받는 겁니다. 아까 앞 조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노동의 고용 보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정책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유민주주의가 주장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 완전히 개방해버리면 좋은 겁니까? 거기에도 일정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이때까지 노동의 고용 보장을 주장하면서 그분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 당에 들어와서 유연성에 대해서 후퇴를 받고 고용 보장의 어떠한 지점을 합의를 본다면은 그 정책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불러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구로 하면 뭐하지만 스피커라든가 여론을 선도하는 정치 지도자로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정책은 앞조항에서도 말씀했지만 그 유연성에 있습니다. 거기서 왜 혼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당내의 이념적인 대립, 정책적인 대립도 정반합의 변정법적인 원리로도 굉장히 훌륭한 어떠한 그 체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념이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 그거는 공산주의 정책이지 자유민주주의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유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이 자유정당에 들어오면 어떡하겠느냐.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죠. 그거는 공산주의 정당이죠. 공산주의 이념을 발휘했으니까.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념인 합리성과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그 반대되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유와 실용이라는 의미로 자기의 이론을 실천해보고 싶다. 이러면 정당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더구나 이 김영주 의원이 훌륭한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중도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도 국가라 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DNA도 있고, 반도라는 거는 대륙이 내려오면은 우리나라 6.25 사변 때 그랬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이 북한에서 내려오면 밤에는 북한 사람에게 대해서 태극기를 흔들고, 남쪽에서 남한에 국군이 오면 국군을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었다니 해가지고 서로 낮과밤을 통해서 죽이는 거. 그게 지금 반도의 지정적인 그 정서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5,000년 역사 동안 국민들이 그리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행동하고 그 내심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사회생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국민들이 빨리 뜨거워진다. 혹은 냄비 정서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마음으로 정서로는 따르지 않는데 북한 인민군들이 내려오면은 북한 국기를 흔들어야 사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의심을 보이면 안 되니까 열정적으로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러나 내심은 그렇지 않아요. 내심이 그렇지 않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더 열정적으로 표시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냄비예요, 냄비. 그러자 그 사람들이 희미해지면은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이 정서다, 쏠림 현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영주가 그분이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데 있으면서도 그 평가가 그렇더라고요. 원래는 나름으로 자기의 어떤 생활 정치를 위해서
실용주의 노선을 놓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 뭡니까? 국민의힘 자유우파로 넘어옴으로써 그 중도 설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희석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개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설림이 아니라 자기가 옳은 일에는 떳떳하게 이렇게 오는 거, 그러고 와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등과 자유는 양립할 수 없습니까? 평등과 자유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자본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평등은 자유를 위하여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북두 시민혁명군을 유튜브를 만들 때 그 슬로건으로 만들었습니다. 평등은 자유를 위하여. 조금 젊은 한 10여 년 전에는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책을 한번 쓰고 싶어가지고 그 책 제목을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으면서 그 대목을 따가지고 왔어요. 책 제목을 정해놨는데 책을 못 쓰고 유튜브에 그 어떤 간판으로 쓰게 됐습니다. 평등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했습니다. 평등도 인간의 창조적인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평등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 와전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평등이 자유보다 우선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자유가 평등의 상위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 자체도 자유를 하위 개념이에요. 평등이라는 것도. 그래서 평등과 자유는 양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느 훌륭한 분의 유튜브를 보다가 김영주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약점이다. 왜?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외부로 도입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토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념의 혼란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다른 이념,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 혹은 무정부주의까지 해방 전국에서 난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념적인 통제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 일치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역사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국가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부에 대항하는 정책입니다. 주의입니다. 이념입니다. 정부에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내라 한다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라 한다고 투표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투표 제도가 여성에도 줘야 보통 선거가 돼야 된다. 평등 선거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요구를 한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영어 발음이 조금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잘 하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조금 이빨도 좀 그렇고 그래서 발음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는데 그 해석을 보수주의라고 했어요. 예, 그 해석이 물론 일본의 거를 베낀 건데 보수주의라고 하다 보니까 진보성이 없는 걸로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은 보수로 하는 거는 나는 그거를 꼭 해석을 하자면 의역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의역을 하면은 지금 보수주의라는 건 진화주의예요. 단계적인 발전, 진화주의예요. 진화주의.
실용을 통해서 이걸 써보니까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거고, 그 뭡니까? 진보주의라고 하는 거는 의역을 하면은 혁신이라 해도 좋아요. 혁신주의, 진화주의와 혁신주의. 그것도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보수와 진보라고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영어를. 근데 저는 진화와 혁신,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돌연변이라는 말을 혁명주의라고 하면은 또 조금 지나치니까 막 혁신주의 정도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좌파를 혁신주의로 했으면 좋겠어요. 보수와 진보는 너무 가치적으로 동의해 놓을 수가 없어요. 정치 이야기를 할 적에는. 그래서 보수라는 이름을 의역을 해서 진화주의, 그리고 좌파를 뭐 공산주의라고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진로를 이야기하니까 서로 이제 그 가치를 지향하는 해석에 동등하게 놓을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고, 여기에는 진화와 혁신주의, 뭐 이렇게 다시 해석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저는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유가 상위 개념으로 있을 뿐이지 두 개는 한 스펙,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유가 불평등하면은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하위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하위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 지위가 다르다 보니까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평등주의가 오면 자유가 훼손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유연해지고 실용주의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이념주의가 아닙니다. 그 공산좌파는 이념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프로그티즘이라 그럽니까?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경직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개입 혹은 정부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실용과 유연성, 그리고 자유, 이런 삼각구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평소에 우리 북두시민혁명군의 구호인 평등은 자유를 위하여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평등은 자유를 위하여. 그래서 그 어떤 그 자유주의는 그 유연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